자, 2022년 수능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단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론, 예?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시간은 80분이야. 그죠? 그리고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있죠. 여기서 제일 흔히 하는 실수가 뭐야? 선택 과목 11문제, 11분 안에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된다, 얘들아. 뭐 돼.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 11문제가 이게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에 특히 공통 과목에서 문학하고 선택 과목을 다 맞춰야 2등급이 보장돼. 근데 빨리빨리 풀다가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선택 과목이나 문학에 다 날리고 어떻게 성적 올립니까? 저는요. 그래서 80분에서 4분에서 5분은 당연히 마킹 시간이니까 빼고 들어가자 이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남는 시간은 80분에서 74분에서 76분 정도 될 거란 얘기지. 이 배분을 잘해야 돼. 선생님은 사실 이 11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요. 난이도 있는 문제. 보통 정답률 자체가 90% 이상인 문제들이 포진되다가 꼭 한두 문제. 오케이? 꼭 한두 문제가 정답률 80%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함정을 파놓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 한두 문제를 시간을 들여서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때 11분 컷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쉽게 나왔을 땐 풀어야지만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은 선택 과목에서 자 긴장감은 무조건 들어요. 마음가짐 실수하지 말자예요. 실수하지 말자. 실수는 성적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내가 모르는 건 주더라도 실수는 하지 말자. 쉬운 걸 맞히고 어려운 걸 주자. 자 여기서 포인트. 다 맞추자로 가면은 100점이잖아. 근데 그런 마인드는 현실성이 없어. 그럴 수 있는 애는 별로 없다 이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틀리고 쉬운 걸 맞히자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선택 과목에서 다 맞추는 게 중요해요. 화작을 선택했든 언매를 선택했든 선택 과목 다 맞추는 게.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80분 중에서 잘 들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11분 컷 시도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15분, 16분 쓸 수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20분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왜? 다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쉬운 걸 맞추는 거. 자, 왜 이게 중요하냐? 방법론이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선생님이 선택 과목하고 문학을 다 맞추고 시작해 2등급. 이거는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방법론들을 애들한테 권유를 해봤고 실제로 선생님도 풀어보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한 거야. 한 지문 제껴도 된다. 그때 한 지문 제껴도 된다라는 건 바로 비문학이 돼야 돼. 잘 생각해봐. 작년 1등급 컷이 제가 알기로는 92점이에요. 그럼 8점 날려도 됩니다. 무려 8점을. 한 지문 날려도 된다는 거예요. 한 지문 날리고 찍었는데 다 못 맞춰도 1등급은 나와요. 극단적으로 2019년도 수능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1등급이 아마 84점이었을걸요? 그럼 16점을 날려도 1등급이 나오는데 그걸 못 맞췄어요. 선생님은 사실 수능이 쉽게 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변별력 없잖아요. 그럼 어렵게 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어렵게 내면 좋은 거라고요. 근데 이번 판은 아사리판이다. 기출의 향연이 될 것이다. 기출의 향연. 다시 돌아가서 선택 과목에서 자기가 시간을 투자를 해라. 몇 분? 16분, 15분, 그 맥시멈 20분도 된다. 그 몇 분이 남습니까? 24분에서 25분 빼면은 자 70에서 25분 빼보세요. 그 몇 분 남습니까? 자 마킹 시간까지 해가지고 70에서 80분에서 25분. 그러면은 25분 정도 빼면은 한 55분 몇 분? 55분 정도 남죠. 54분에서 55분. 55분 동안 문학에다가 일단 투자를 해서 만약에 30분 컷으로 들어왔다. 문학을 30분 컷. 오케이? 그럼 몇 분 남아요? 그렇죠. 몇 분 남겠어? 25분 남잖아. 25분에다가 비문학을 투자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비문학을 다 볼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야. 시간이 남으면 다 보는 거야.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오케이? 문학을 30분 컷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독서 내지는 비문학에 투자를 해라. 다 볼 생각을 하지 마라. 비문학은 어려운 지문, 한 지문은 무조건 제끼근다고 생각해야 돼. 자기가 충분히 다 소화하고 자기는 계속 1등급만 맞았어요. 이런 학생들 자기 스타일로 푸세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거기에서는요. 적절한 버림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등급은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냈다간 냅다 욕먹어. 작년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90점대 초반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90점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한 지문 줘도 안정적인 2등급 그리고 1등급도 바라볼 수 있다. 자, 한 지문 찍었어. 근데 한 문제만 맞춰도 9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힘줘 얘기합니다. 마음가짐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다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쉬운 지문을 맞출 생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빨리 풀라는 선택 과목을 뭐 11분, 11문제니까 10분 컷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뭐 된다. 그 공통 과목에서는 문학에다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 선택 과목과 문학에서 다 맞추고 들어가는 아해들은 기본적으로 2등급이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한 지문을 제낄 생각할 때 당연히 어려운 지문 제껴야지. 독서 방법론 제끼면 되겠습니까?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러다 진짜 뭐 된다. 오케이? 그 판별에 있어서 그건 스스로가 잘 선택을 하세요. 자기가 약한 파트를 제끼는 게 맞겠지. 예? 가장 기본적으로 뭐 과학기술 지문, 뭐 문과 애들은 어려워하지만 또 미과 애들은 좋아하는 거고 인문 지문 문과 애들도 싫어하고 이과 애들도 싫어하고 예술 지문까지 싫어하면 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풀만한 문제들, 정보 처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에, 봐줘라. 그리고 만약에 경제 지문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방법은 선지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선지와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선지가 있을 때 골라야 될 건 그럴 때는 보통이죠.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볼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발문에서 한 3개가 계산이 걸려있는 문제고 2개가 계산이 걸려있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계산이 걸려있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그냥 논리로 풀 수 있는 거. 그게 수능의 기본적인 골격이니까. 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번 기출은 사실은 연계율, 연계율이 50%라고 했어. 준 거죠. 작년까지 70%였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예상 지문 뭐 나오는 건 문학 작품에서 문학 작품에서 두세 지문 나올 거예요. 맥시멈으로. 작년에 네 지문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문학은 두세 지문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잖아. 작년하고 똑같이 코로나인데 또 어려우면 또 욕먹을 거고 그럼 평가원에서 어떤 꼼수를 쓸 수 있느냐. 바로 기출문제. EBS에서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수능 기출에 나왔던 걸 또 내는 거죠. 그래서 실질 연계율을 맞추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연시조가 나왔다. 그런데 윤선도의 어부사시를 잘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모르면 걔는 공부 안 하는 애야.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사실 낯선 작품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잖아. 그게 낯선 작품이 아니거든. 그럼 관동별곡을 낼 수 있어. 이번에 EBS 관동별곡 안 실렸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번에 예상하는 건 기출의 향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므로 사실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선생님이 11월 12일이니까 지금 동영상 녹화 날짜가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괜히 어려운 사설기관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보라는 작품 좀 정리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은 기출로 정리하세요. 기출. 선택 과목 있는 기출이든 그냥 문학을 풀든 비문학을 풀든 간에 뭐 작년 올해 6, 9월 달로 정리하는 건 선택 과목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기출로 정리해라.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기출지문 푼다고 생각하고 시간 조절 연습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인 마인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1등급이 100점일 리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욕 100방 먹어요. 그냥 수능 폐지로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문을 제끼고 거기서 하나 맞추면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거고요. 두 지문을 제끼고 거기서 찍어서 2개 이상 맞추면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올 겁니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기가 목표하는 등급에 맞는 시간 조절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시간의 핵심은 시간 조절의 핵심은 반드시 합니다. 선택 과목하고 문학 여기에서 점수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한 개, 틀려도 한 개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돼요. 여기에서 3개, 4개씩 틀리고 1등급? 이건 어불성설이죠.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남들이 빨리 풀라는 선택 과목 강박관념 갖지 말고요. 선생님 그냥 가치관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시간을 투자해라. 11문제면 15분 기본 투자하고 조금 내가 등급이 낮은 학생이다. 4등급이다. 근데 3등급 맞고 싶다. 시간을 더 투자하세요. 오케이? 20분까지 투자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어디서 빼야 돼? 비문학에서 하나 빼는 거예요. 2개를 뺄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본 말이면 받아들이기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뭐 대치동에서 혹은 내일의창 현강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수능 누구에게나 처음이지만 어쨌든 한 번은 봐야 될 시험. 그래서 완벽한 긴장감을 없애라. 뭐 긴장하지 마라. 이런 건 다 도구 싸움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긴장감을 어떻게 이겨내는 방식이 중요하죠. 누구보다 빨리 조금이라도 먼저 문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혹시라도 선생님이 언급한 작품이 나왔을 때는 전율에만 휩싸이지 말고 문제를 푸세요. 나왔어. 이렇게 이러다 시간 다 가. 문제를 푸세요. 차분하게. 그리고 항상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 보통 제일 앞에 있죠. 네?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형식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보고 들어가세요. 미리 보고. 미리 머릿속에 입력해두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표현상이나 서술상의 특징들은 미리 보고 들어가. 할 얘기는 많지만 선생님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너희들의 건승,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부탁하는데 좋아요는 누르지 못할 망정 조금이라도 듣고 도움을 받았으면 싫어요는 누르지 마세요. 기분 겁나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 선생님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이 이번처럼 또 수능 찍기 힘든 적도 없었어. 알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올해는 찍기가 어려웠다. 기출이 향연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뚜껑 열어보면 기출 문제로 다 도배가 됐을 수 있어요. 물론 낯선 작품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한 기출로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능 1등급 기원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목표하는 등급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모쪼록 정리 잘하고 마지막까지 페이스 조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연습하세요. 애가 막판 정리한다고 새벽 4시까지 날 새다가 또 쪽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일찍 자는 연습. 그래서 6시에 머리가 팽팽 돌아갈 수 있게 해놔야 8시 때 제대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자면 머리도 늦게 깨죠. 그러니까 일찍 자세요.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은 11시. 11시 정도에 잠들 생각하고 6시 정도에 기상할 생각하세요. 그리고 머리 제대로 돌아오도록 워밍업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마킹 5분 전, 그러니까 끝나기 종료 5분 전에 무조건 마킹하세요. 나중에 종땡 치고 이거 뭐 그냥 나가리야 나가리. 알겠지 얘들아? 혹시 또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정말로 수능 제대로 된 대박을 기원합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국어마초 김현 쌤이었습니다. 2022년 수능 잘 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습니다.